뭐 이거 완전 직접적인 중국 얘기는 아닐 수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긴 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이랑 관련 있는 일인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랑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다 보다. 아니 꼭 이렇게 타이밍도 공교롭게. 예. 꼭 지금 이렇게 트럼프는 이제 법정수 이럴 때 보면 이제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국가 권력 서열 3위 하원 의장과 이제 만났습니다. 네. 뭐 그 자체만 가지고는 뭐 거기서 뭐 별다른 얘기가 지금 나온 건 없고 사실 뭐 메카시 의장이나 이런 쪽도 거기서 뭐 굉장히 심도 깊은 뭘 네. 나누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세레머니니까요. 누구 보라는 세레머니죠. 그렇죠. 예. 네. 역시나 그 세레머니를 본 누군가는 예상됐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딱 나왔는데요. 이제 중국이 그런 그 면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처음으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어요. 네, 대만의 주미 대사격이죠. 네.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를 제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저기 제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 판공실 이 판공실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대만 판공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로 샤오 대표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오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민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국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샤오 대표는 이미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었을 때 네.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 면담이 성사된 그 당일날 중국으로서는 새벽 6시부터 중국 외교부 국방부 등 5개 기관이 연달아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차이 총통의 방미와 메카시 의장 면담에 대해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 첫 번째 스텝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대만 문제만 나오면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뭐 역사적인 사회 역사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네. 역사적인 측면은 우리로 치면 뭐로 생각하실까요? 이제 남북 통일 문제, 그렇지. 그다음에 네. 독도 문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사실 중국의 근대 국가 그건 대만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순원 선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국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국가의 아버지라고 순원 때부터 보면 하나의 중국 그 원칙을 얘기했었고 그게 지금도 두 나라가 공히 표면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대만 우리는 사실상 보기에는 하나의 중국은 이제 중국의 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대만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하나의 중국은 자기들은 내심으로 이제 중화민국이죠. 네. 대만이죠.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자기네도 이제 현실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야 하나의 중국은 저기 대만에 의한 하나의 중국이야. 중국 본토도 대만 거야. 이렇게 주장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서 네. 하나의 중국은 다 중국을 그렇죠. 의미한다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장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하나의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는 뭐냐면 거기는 선거 자체는 없지만 네. 또 인민들의 동향 여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거든요. 거기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국가 지도자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뭐냐면 바로 하나의 중국이고 핵심이 지금 현재 하나의 중국은 예전에 뭐 홍콩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 있었지만 이제 다 중국으로 복속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대만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중국에 현재 있었던 당 관계자나 국가 관계자들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들어간 거는 중국몽이잖아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그것을 그 슬로건을 내선 지도자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발자국이라도 퇴보한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적인 예로요. 네. 뭐 중국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기관이든 뭐 합동 행사라고 그랬었을 때 뭐 여러 가지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중국 지도를 그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만을 그리고 그렇죠. 안 그리고 엄청 중요하군요. 우리 외국인들, 독도랑 진짜 비슷하네요. 예. 그 우리나라 독도하고 비슷한 음. 거예요. 외국인들이 근데 중국 국가를 그때 당연히 다 높은 확률로 보면 하이난도 여기까지는 표시를 하지만 대만은 안 넣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방 국가나 이런 데서 대만은 따로 표기한 데도 그렇기 때문에 음. 무슨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본토만 땅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독도 비중보다 더 작을 거야 아마 대만이. 근데 그거 잘 안 넣죠. 실수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예 중국하고 뭐 콜라보하고 이럴 때 무슨 홍보 책자나 이런 데서 중국 대륙 지도를 그린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아예 넣지 말라고 그래요. 아. 실수할까봐. 지도 넣지 마라. 그래요 그냥. 어.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예요. 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도 이 대만의 그 위치적이나 그 전략적 문제로 봤었을 때 절대로 이 부분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부터 내셨던 그 뭐랄까요 아젠다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때 강력한 중국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적으로 그 다음에 강력한 중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군사적으로 해상 패권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네. 세계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은 또 뭐냐면 또 여전히 원유나 여러 가지 모든 원자재를 갖다가 수입에 의존하는 굉장히 세계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네. 그 수입하는 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다 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상 패권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럼 어떻게든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목표로 내세운 게 뭐냐면 도련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련선이 뭐냐면 되게 듣기는 어렵지만 그게 한자로 된 건데 도가 그 섬 아일랜드입니다. 련은 뭐냐면 우리가 연합하다, 연결하다 할 때 그러니까 섬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섬들을 이은 선들을 갖다가 가상의 선들을 갖다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1도련선, 네. 제2도련선, 제3도련선을 갖다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설정을 해놓고 그게 1, 2, 3이 뭐냐면 중국 대륙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차차 확장해 나가겠다. 그 인공 섬을 막 지어가지고 이제 섬을 일부러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해협 문제가 네. 우리가 뭐 보는 항행의 자유다 뭐다 이런 것들이 맨날 그 뭐 미국이 거기에 대만 해협 지나가면 중국에서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네. 중국의 의도는 뭐냐면 단적으로 그거예요. 태평양 미국이랑 나눠 먹겠다. 지금 태평양 바다는 완전 미국 그쵸. 앞바닥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겠다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대만을 통해서 교두보네요, 일종의. 그렇죠. 거기를 제1 도련선을 갖다가 확장해서 2 도련선으로 가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대만이 그래서 그럼 제일 도련선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거죠. 거기서 워낙 제일 가까우니까. 도련선, 네. 그러니까 그 섬들이 있는 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있는 섬이 대만이에요. 그럼 그래서- 일단 목표는 제일 도련선 확장하고 또 2, 3 네.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섬 확장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태평양 반이에요. 남중국 해 밑으로 해서. 네. 거기까지 중국 뜻대로 만약 가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일단 태평양을 지나가 저기 인도양 그쪽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중국이 막 항공모함 만든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항공모함 만드는 것도 간단한 겁니다. 항공모함은 사실 연구돼서 쓸 일이 없어요. 대양 해군이죠. 네. 대양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대양으로 나가기 위한 관문이 뭐냐면 바로 대만과 중국에 있는 바로 그 대만 해협이에요. 거기가 봉쇄돼 가지고는 항공모함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더군다나 이 대만을 갖다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민감한 게 역사적인 배경뿐 아니라 이런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네.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당장 그 비관론자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한번 그래서 보면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중국이 그럼 대만을 그럼 이제 전력 비교부터 이제 보통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저도 좀 찾아봤어요.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중국군과 대만군. 그럼 병력이 중국이 전체 총 병력이 사람 수가 203만 명. 네. 그다음에 대만은 16만 명. 예. 비교할 군사에 대해서 수가 잘 없네요. 모르는 사람들 딱 들어보고 네.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지상군이라고 볼 수 있죠. 실질적인 지상군.
육군과 해병대를 합한 수를 따져보면 중국이 96만 명, 96만 명에서 이게 육군하고 해병대가 3만 명에서 대략 보면 한 100만 명이 되네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8.8만 플러스 1만이니까 10만이 안 됩니다. 10대 1로 보시면 돼요. 네. 전차 중국 5,650, 대만 565. 거의 다 10대 1이네요. 네, 딱 보니까. 네, 전투기 1,820, 478기. 국방비만 놓고 총 따져보면 2,523억 달러 대 122억 달러. 상대가 안 되죠. 제가 보기엔 맘만 먹으면 쳐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다고 생각할 정도의 글쎄요. 차이긴 하지만 네. 대만만 가지고 보면 안 되죠. 네. 쉽지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워싱턴 특파원께서 이제 배후에 있는 미국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근데 꼭 미국을 드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 때 대만과의 1대1 속된 말로 1대1을 붙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쪽에서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속된 말로 거기다 대만은 이 병력들 대부분이 징병제로 충원한 사람들인데 이게 대만은 징병 그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된대요. 엄청 이게 짧네요. 4개월이면 우리 신병훈련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초 군사 훈련만 네. 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형태로 계속 보유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네. 군부에서도 좀 비관적으로 나온 거면 미군이 올 때까지 3일만 버티자. 그렇지. 근데 네. 미군이 안 오면 14일은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감안해야 될 그건 있죠. 뭐냐면 대만은 섬이다.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하거든요. 대륙으로 연결된 곳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만을 보고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상륙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강력한 거는 육상 병력인데 육상 병력이라 하더라도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육상 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수송선에 타 있는 그러네요. 군인들이 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해상 전력인데 대만이 또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대만 또 지형을 보니까 해안이 거의 없어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절벽이야. 깎아지른 데 절벽이고 그래서 배를 댈 때도 별로 없어요.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데가 제한돼 그러면, 있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만 그러니까 침공이. 예. 거기다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인민해방군 역사상 상륙 작전을 펼친 전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육상 작전이었죠. 사실 예전에 중공으로 우리가 불렀을 때는 중국이 무슨 시설이 있었습니까? 진짜 해군이라고 부를 만한 시설도 없었거든요. 네. 그 가난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보기에도 껄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점령은 할 수 있겠지만 많이 죽겠다. 많이 죽겠죠. 그럼 그게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것들이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만을 갖다 초토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사일이나 원격 뭐 폭격 이런 걸로 미사일도? 해가지고 네. 대만을 갖다 아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라면 가능은 할 것 같지만 점령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현실 가능성도 없는데 계속 이런 위협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갈 것 같아 이런 외신 보도 잘 안 나왔거든요. 예, 못 들어간다. 그거 거의 다 얘기하는데 그쵸, 현실성 그쵸. 떨어진다 다 네, 그런 네, 얘기했는데 네. 전쟁이 났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대만은 보면 다 전쟁 날 수도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래서 오히려 더 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게. 근데 우리 조태임 앵커가 만약에 시진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반드시 대만을 침공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야 우리가 내일이면 침공할 수 있어. 대만 조심해. 이렇게 할까요? 안 내죠. 소문 안 내죠. 모든 네. 전쟁을 실제로 일어나려면 일단 입부터 다무는 게 정석입니다. 네. 모든 공격자들은 다 기습을 하려고 해요. 우리 저기 한국 전쟁도 그랬잖아요. 북한이 조용히 있다가 다 쳐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높은 확률로 국내 정치용이다. 국내 정치용. 예, 국내 정치용의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네. 중국 내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라도 해야지. 예. 미국이 대만하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만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중국 자체의 그런 마지노선 같은 느낌 때문에 강하게 네. 약간 아까 전에 보면 트럼프 같은 뭐 속된 말로는 뻥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높죠. 네. 다만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역시나 국내 정치 상황인데 네. 지금 중국도 그
특히 다 경제 상황 있잖아요. 경제 상황에 이은 트럼프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게 시진핑 장기 집권. 트럼프. 예. 트럼프제. 역시 제가 이제 여기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물론 지금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나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게 될 경우에는 중국 국내 정치도 만나보지 못했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 그 공산당 그 일당 독재가 공고하게 수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언제나 그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잘 잡고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도 사실은 개혁 개방 이후로 처음 겪는 지금 정치적 상황에 맞부딪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1980년대 이후 이제부터 고속 성장기가 정체되면서부터 이제 정치적 혼란기가 왔던 것처럼 인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급속도로 한계치에 부딪힌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정치가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리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대만 문제가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밀접하다면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게 역사로 자꾸 돌아가는데 대만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 그거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김일성이 한국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이전에 당연히 소련과 그때 당시 소련과 중공한테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거절당했죠. 냉정하게. 그런데 김일성 같은 경우 중국 그때 당시 마오쩌둥에 대해서 정말 이를 갈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오쩌둥이 초창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그때 국민당 장제스일 국민당한테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거의 그렇죠. 패망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의 기회를 넘기도록 물심양면을 도와줬던 게 사실 김일성의 그 조선노동당이었어요. 그래서 9.4.1 살아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대장정도 갖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뒤집게 된 거니까 김일성 입장에서 마오쩌둥이 자기가 큰 빚을 줬다, 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오쩌둥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는 야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조국 통일을 너희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오쩌둥이 콧방귀를 끼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도 대만 통일해야 돼. 우리 통일도 안 됐거든. 네네. 우리 이거 통일하고 나서 도와줄게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마오쩌둥이 정말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핑계를 댄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그때 당시 입장에서 대만 문제가 없었다면 핑계 댈 만한 거에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어쩔 수 없이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그 우리가 100만 중공군이 까지 내려왔었으면 밀려 내려오면 이거는 뭐 유엔군이 도착하고 뭐 하기도 전에 그냥 순식간에 끝났을 수도 있었죠. 진짜.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지금 전략에서 특히나 지금같이 대중국 봉쇄 라인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대만과 한반도는 거의 쌍으로 돌아가요. 네네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주한미군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전쟁이 나게 되면 주한미군은 반드시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거는 뭐 정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커지게 되는 게 대만 해협에서 또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중국만 그 해상을 통해 가지고 원료 수입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원유를 비롯해서 모든 원자재들의 70%가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럼 거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장난이 아닌데다가 주한미군이 움직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안보도 일단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 안보력도 약하게 되지만 또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만둘 것이냐.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만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선을 갖다 중국이 한반도까지 넓히는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겠지만 북한을 시켜서 그 교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그 정도도 할 수 있는데다가 한반도를 교란하겠죠. 또 직접적으로는 뭐냐면 군사적 타격은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 그때 사드 때 맛봤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온갖 모든 그 봉쇄책을 갖다가 들고 나오겠죠. 그럼 경제적, 군사적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우리도 같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멀리 있다고 뭐 중국하고 뭐 대만하고 싸우는 거지 이렇게 볼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제 외교 얘기를 들으면 참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많이 그렇죠. 얽혀 다 있다. 엮여 있어요 네. 지금. 네. 참 강대국들 사이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에 남겨두면서 오늘 뉴스 쏙쏙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CBS 장규석, 김중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